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은 연계 동영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계속 연결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동영상은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부분은 이 물병 들기 할 때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제 물병이, 이건 사실 1.25리터인데, 그냥,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하여튼 1.5리터 정도 잡으면 좋고요. 뭐 힘이 있으신 분들은 2리터 잡아도 좋고, 무거운 거 잡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 이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니까 균형 잡기 동영상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가 뼈가 조금 얇아요. 왼쪽 어깨가 뼈가 두께가 두껍다고 했습니다. 그죠? 왼쪽이 더 두껍다.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팔을 많이 쓰면 당연히 오른쪽 어깨가 더 두꺼워야 되는데, 근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 이렇게. 왜 왼쪽이 더 두꺼울까?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왼팔은 겨드랑이 운동을 한다는 거,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좀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칭 바를 막 당긴다거나 운동장에 가서 그 걸린 공원에서 왼팔로 내리는 거 할 때 이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병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힘이 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왼쪽 물병을 안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겨드랑이보다는 어깨가 많이 약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보면 어깨가 굉장히 약해져요. 어깨 근육이 다 빠져요. 목 근육부터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 근육이 빠지고 나중에는 어깨 근육도 쑥 다 빠져버립니다. 이게 상하 비대칭이 생기면서 계속 피가, 물론 좌우 비대칭에 의한 상하 비대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상하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 텐데, 좌우 비대칭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상하 비대칭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꼭대기부터 점점 피가 빠지면서 내려오니까 나중에 어깨는 굉장히 약해지고 오히려 겨드랑이 쪽은 살아있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른손잡이는 또 오른쪽 겨드랑이가 세고 또 왼쪽 겨드랑이가 약하니까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이해하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병 흔들기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예? 그러니까 어깨 위쪽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깨 위쪽도 많이 해주고, 나중에 철봉 운동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꼭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양팔로 하는 철봉 운동. 우리 그거는 기본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물병 흔들기도 하루에 3번, 4번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좌우비대칭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병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꾸 위로 들면, 그리고 겨드랑이 운동도 하루에 1번, 2번 꼭 하셔야 됩니다. 좀 매달리기. 양팔로 이렇게 매달리기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왼팔로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죠? 비대칭이라고 무조건 비대칭 운동만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신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섞어가면서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병을 위로 흔드는 거는 사실은 이게 팔이 위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얼굴 쪽으로 피가 더 잘 올라와요. 머리 쪽으로. 어깨에도 힘이 세지지만은
제가 옛날에 그랬죠. 우리가 물병을 위로 안 들면 평생에 팔을 위로 드는 일도 별로 없을 거다. 거의 없을 거다. 뭐 컴퓨터 하는데 팔을 뭐 위로 들고 컴퓨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운동을 안 하면 뭐 탁구를 하는데 팔을 위로 들고 탁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배드민턴 치면 또 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오른손만 또 신나게 하고 왼손은 또 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물병 운동을 안 하면 팔을 위로 흔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병이 어깨보다 더 높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올라옵니다. 한참 해보세요. 머리가 띵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띵하면 나쁜 건가요? 피가 올라오면 환경이 바뀌니까 띵할 수 있겠죠. 그래도 또 피가 내려가면 또 괜찮아지겠죠. 근데 또 좌우비대칭이 심할 때는 잘못해버리면 머리가 진짜 아플 수도 있어요. 연구하는 자세로 한다 했습니다. 제가 머리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겨드랑이 운동도 겨드랑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고 어깨 운동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운동 동영상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거기요 모든 내용들을 거기 내용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쇼츠 동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좋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몸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 하면 이거 좋다 해서 계속 그거만 해버리면 나중에 몸이 그쪽은 좋아질지 모르는데 다른 쪽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 게 있다라니까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응용은 할 수 있는데 곧이곧대로 그것만 해. 내가 그게 안 좋으니까 나는 그것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보세요. 보는데 연구하는 자세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병행해서 볼 때 이런 측면을 내가 좀 도용을 해도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저도 봅니다. 근데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좋은 점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어떤 쇼츠 프로그램 보면 동영상 보면 팔굽혀펴기 기적의 팔굽혀펴기 이래 나와요. 그 팔굽혀펴기 계속하면 나중에 등짝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그 쇼츠 안에서는 등 운동하고 병행해서 하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팔굽혀펴기 미친 듯이 해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깨 뼈도 이상해져 버리고 등 근육이 다 말라버리고 부작용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 철봉 운동을 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고 몸이 강건해졌어요 하고 자랑하고 철봉 운동 계속하면 머리에서 피 다 빠져버려요. 어깨 위쪽이 다 빠져버려요. 등 근육은 커지고 겨드랑이 쪽 가슴 이 활백은 이쪽으로 강해지는데 어깨 위쪽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머리 쪽에 피가 다 내려와 버려요. 어깨 밑쪽 아래쪽으로. 근데 그분들은요 사실 헬스장에서 위로 드는 운동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지금 그거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받아들여 버리면 괜히 안 하니만 못하는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때 사람이 이게 한번 꽂히면 미친 듯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몸이 그런 대로 괜찮았으니까 따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좀 걸러가면서 들어야지 그게 좀 지혜로운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병을 위로 들면 머리 쪽으로 피가 좀 올라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올라오면 안 되고. 자, 일단은 보세요. 1단계가 또 철봉을 많이 해버리면 머리에서 피가 빠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탈모 치료법에서 그런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은데, 턱걸이 너무 많이 하면 머리에서 피가 쭉쭉 빠져버려요. 오히려 탈모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위로도 그죠. 이렇게 물병을 넣을 때 이렇게 한번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로 흔들어 주세요.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아래에서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했죠. 자,
자, 팔 각도도 바꿔가면서, 그죠? 이렇게 해주면서 또 위로 탁탁탁 쳐주는 거예요. 두세 번 이렇게 딱딱 쳐주는 거예요. 예? 계단식으로요. 어깨가 첫 번째 계단. 자, 위로 해주는 게 두 번째 계단. 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어깨 위쪽도 점점 강해지고 승모근이나 목 쪽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머리도 좀 흔들어 주시고. 자, 물병 운동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응? 이 팔을 어떻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막 앞쪽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물론 뒤에도 이 등 근육, 이 쇠가 날개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양팔로 어깨 운동하면 결국은 왼쪽이 더 유리해져요. 왼쪽이 더 센데, 더 강한데. 그럼 이걸 뭐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운동을 해야 될까요? 물병 운동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동영상 화장실 그 문턱에서 이렇게 철봉에 스트레칭 바 달아놓고 이렇게 당기는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 의자 하나 놔놓고 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잡고 몇 번 당겨주고 좀 쉬세요. 한 3분, 4분. 그러면 이 아까 물병을 위로 들었을 때 왼쪽이 더 강화가 되면 안 되니까, 대신에 겨드랑이는 왼쪽이 약하거든요. 그 물병 운동이 끝나면 꼭 왼손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좀 잡고 계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1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두세 번 당겨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그냥 서리슬쩍 잡고 계세요. 서리슬쩍 잡고 계시면 아까 물병 운동할 때 왼쪽 어깨 쪽으로 올라갔던 피가 다시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 물병 운동할 때 최근에 이런 루틴을 꼭 지키면서 합니다. 물병 운동 열심히 해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합니다. 마음 편하게 하고 끝날 때쯤이면 왼손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좀 오른쪽 어깨를 좀 더 도와주고 싶으면 이렇게 좀 해주고 또 물병 내려놨다가 좀 쉬다가 또 한번 물병 잡고 이렇게 물병으로 이렇게 좀 보충 작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맨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루틴으로 또 계속 해보세요. 예. 물병 운동 꼭 해야 됩니다. 또 철봉 운동, 양팔로 하는 철봉 운동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꼭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철봉은 잠깐 매달려도 이게 40kg, 50kg가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물병 이거 한 번 들어봐야 1.5kg, 두 개 들어봐야 3kg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물병 위로 드는 거 좀 해야 됩니다. 어깨 위쪽이 약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하는데 끝날 때는 왼쪽 겨드랑이 운동을 좀 하고 오른팔은 위로 좀 흔들어주고, 오른팔 위로 흔들었으면 머리도 오른쪽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좀 눌러주고, 가끔 가다 어떤 때는 왼쪽 머리를 눌러주면 좀 시원하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왼쪽 머리를 살짝 눌러주면 너무 오른쪽 올라가다가 이게 원래 잘 섞여야 되는데 잘 안 섞일 때는 왼쪽 머리를 씩 이렇게 눌러주면 좀 안정감이 있다,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피와 이렇게 섞여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치고 올려준다 이러면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왼쪽 머리가 잘 안 섞여서 머리가 좀 어리벙벙하기도 하고 띵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왼쪽 머리를 칙 좀 눌러주면 좀 시원한데 이러면서 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잘 들어 놓으면 좋죠. 최근에 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제가 최근에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다리 동작을 적당히 해요. 진짜 이제는 내려가서 막 세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세게 살살 해도 효과가 짱짱하게 나타나요. 다리 조작을. 앞꿈치, 뒤꿈치 혹은 발바닥 안쪽, 다리 안쪽, 바깥쪽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그래 해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다리 조작할 때 제가 최근에 이상하게 좀 뒤로 걷기를 많이 해요. 뒤로 걷고 싶더라고 자꾸. 뒤로 걷는 게 더 느낌이 좋고 지팡이 짚고 뒤로 천천히 걸으면서 제가 내려가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70~80%는 뒤로 걷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평생을 전진보행 뭐 군대에서 뭐 40km 행군하고 뭐 앞으로만 촤락촤락 걸었더니만은 이 허벅지 앞쪽이 좀 발달되고 허벅지 뒤쪽도 확실히 약해져 있고 엉덩이도 좀 약해져 있고 이런 게 자꾸 느껴져서 자꾸 뒤로 걷고 싶더라고. 뒤로 걸으면 더 안정감이 있고 혈액순환도 더 잘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끔씩 앞으로도 걷지만은 뒤로 많이 걷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꾸 옆길로 빼는데 빠지는데 내려가서 운동할 때 한 2시간 반 정도 있으면 제가 팔 운동 그러니까 세트 운동이죠. 그죠? 오른팔 앞으로 요즘은 뭐 다양하게 다 합니다. 오른팔 앞으로 한 5~6번 밀었다가 또 왼팔은 한 4번 정도만 당겼다가 옆에서 또 왼팔을 아까는 오른팔이었고 왼팔을 밑으로 한 20번 정도 겨드랑이 운동 20번 정도 당겼다가 뒤로도 한 20번 정도 당겼다가 옆으로 미는 것도 한 20번 정도 밀었다가 또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세트 운동 8세트 운동을 평균 4번 딱 하고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내려가서 운동하면 그간 이제 끝나면 세트 운동이 매번 끝날 때마다 제가 이제 지팡이를 왼손에 잡고 이런 운동 하거든요. 여러분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뭐 발바닥에 약간 신경 쓰면서 다리 조작을 조금씩 그러니까 뭐 왼발은 그래 하여튼 왼발은 약간 뒤꿈치, 앞꿈치, 뭐 발가락 바깥쪽 이런 쪽 하고 오른발은 앞꿈치 쪽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무슨 식인가 하면 팔을 이렇게 제가 아까 계단식이라 그랬잖아요. 한 2번 정도 이게 갑자기 팔을 팍팍 올리면 어깨에 손상이 일어나요. 회전근개 손상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회전근개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시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팔을 이렇게 조금 워밍업을 시켜서 조금 피가 이거 어깨 쪽으로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팔을 이렇게 해주는 거 한 20번 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막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머리 앞이마를 옆이마를 뒤쪽 이마를 또 앞이마를 옆이마를 또 뒤쪽 머리를 한번 생략하기도 하고 왜 아침에 뒤쪽 머리를 좀 많이 눌러놨으니까 뒤쪽 머리를 한 번씩 생략합니다. 앞이마 오른쪽 앞이마 오른쪽 옆이마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거든요. 눌러줘서 이제 오른쪽 머리로 좀 피가 올라오게 해놓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따라다녀요. 근데 그저께 이렇게 조금 느꼈던 게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왼팔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도 한번 느꼈는데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깨 치는 것보다 팔을 위로 들어주는 게 오른쪽 폐가 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2배 정도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팔을 위로 흔들어 주는 것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더 좋다고 해서 어깨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깨도 자꾸 기본적으로 좀 들고 있다고 끝 이러지 마시고 들고 있어도 쳐줘야 돼요. 또 쳐줘서 끝 이러지 말고 팔을 또 위로 흔들어 줘야 돼요. 이게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세트 운동을 그러니까 왼팔 쪽 그러니까 세트 운동은 결국은 오른팔 운동도 하지만 왼쪽 상체를 좀 강화해 주는 거잖아요. 피가 올라오는 걸. 네? 오른팔을 해주는 이유는
오른쪽 가슴에 있는 피를 오른쪽 팔 쪽으로 좀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빼주면 이 순환이 잘 안 돼서 또 오른손을 조금밖에 안 차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오른팔을 간단하게 운동하고 왼팔은 많이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하여튼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오른팔을 위로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들어 보니까 좀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첫날은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거 오른팔을 드는 걸 세트 운동할 때 20번씩 들어 한 80번 정도 들었다. 그 외에는 잘 안 들었다. 어깨나 치고 막 이랬다. 근데 그날따라 좀 오른팔을 좀 많이 들어주고 싶어서 그 세트 운동할 때 20번씩 이렇게 해줬잖아요. 아까 뛰면서. 그러니까 4세트 했으니까 80번이죠. 거기다가 한 150회나 200번 더 들어줬어요. 걸어 다니면서. 그냥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뒤로 이렇게 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오른팔은 이렇게 앞으로 흔드는 것도 좋다 그랬잖아요. 이제 왼팔은 뒤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두세 번 흔들어주다가 좀 쉬다가 걷다가 바깥에 나갔으면 이게 기본 동작이에요. 사실은 팔 운동 외에는 발바닥 신경 쓰면서 발바닥 앞꿈치 뒤꿈치 조금 신경 쓰면서 뒤로 이렇게 걸어주면 엉덩이 쪽 허벅지 쪽 뒤쪽도 좀 자꾸 앞으로 가니까 허벅지 앞쪽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래 어느 순간부터 자꾸 뒤로 걷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 앞쪽에 이렇게 약간 실핏줄이 약간 하지정맥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실핏줄이 약간 터져. 그쪽 피가 전체로 너무 좀 몰려 있는지 실핏줄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살짝 아프게 돼서 뒤로 걸으면 시원한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걷고 있고 중간중간에 팔을 이렇게 좀 많이 흔들어줬어요. 근데 하여튼 그저께 이렇게 한번 했더니만은 근데 첫날은 되게 효과가 세게 나타났어요. 막 오른쪽 이 쇄골 이 밑쪽으로 막 폐가 막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오른쪽 등짝도 뭔가 이렇게 폐가 이렇게 오른쪽 폐가 쳐졌다가 이렇게 들리면 폐가 쳐져 있다라는 거네. 이런 개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오른쪽 폐, 왼쪽 폐가 이렇게 럭비공 모양의 어떤 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폐 속에 들어보면 폐 내부 구조를 보면 그 방이라는 게 있어요. 옆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방이 하나 있고 밑에 방이 2개가 있는 거야. 오른쪽 폐 같은 경우 물론 왼쪽 폐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폐는 방이 3개, 옆이 3개. 그러니까 위에 방을 상엽이라고 해요. 상엽. 그 밑에 방을 우하엽, 좌하엽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엽, 우하엽, 좌하엽 이렇게 방이 3개가 있는데 폐가 쳐져 있다는 거는 상엽에는 피가 별로 없고 밑에 하엽, 상하엽, 우하엽, 좌하엽 쪽에 피가 많이 밑으로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윗부분은 폐 윗부분으로는 혈관으로 피가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폐가 들린다는 거는 하엽 쪽에 있던 피가 위로 상엽 쪽으로 자꾸 치고 와서 폐 위쪽이 약간 불편해져요. 그런 건 제가 여러 번 느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운동했을 때 그렇게 이게 폐가 진짜 들리는 느낌, 진짜 폐가 확 들리는 느낌도 제가 가져봤고, 폐가 너무 들려갖고 이걸 막 끄집어 내리려고 누워서 바람을 너무 심하게 불어버리면 폐가 확 들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막 계속 걸어 다니면 또 풀리고 해요. 팔 흔들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우리 건강 안 좋을 때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걷고 이렇게 걸으면 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슬 내려가는데, 하여튼 폐가 너무 갑자기 들리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첫날은 오른쪽 폐가 이렇게 좀 많이 들리더라고. 많이 들려서 그날은 좀, 근데 폐가요 갑자기 많이 들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불편해요. 머리도 어리어리하고 몸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고, 왜 폐가 생전에 쳐져 있다가 몇십 년 동안 쳐져 있다가 갑자기 씩 들리면요 약간의 충격이 있어요. 약간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컨디션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감이 약간 떨어져 버리고 몸도 약간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내 몸의 환경이 바뀌니까 컨디션은 둘째치고 몸이 피곤해져서 '아 빨리 눕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아 일하기 싫다.' 막 이렇게 약간 나태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 그저께 이렇게 첫날 그렇게 팔을 좀 위로 많이 들어 봤더니만 오른팔 그러니까 왼손에 지팡이 짚고 기본이에요. 예, 왼손에 지팡이 짚고 해야 들어야지. 지팡이 안 짚고 오른팔만 계속 흔들면 오른쪽으로 피가 다 가버리는데 그거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왼손에 뭔가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8 세트 운동 4 세트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 봤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첫날은 좀 충격이 있더라고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많이 하기가 좀 싫어지더라고. 어제 팔 드는 걸 많이 하기 싫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첫날보다 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8 세트 운동할 때는 20 번씩 이렇게 했으니까 80번 하고 그저께는 이게 오른팔 드는 걸 거의 150회, 200회 했다라면 어제는 한 7, 80회 정도만 추가로 더 하니까 그렇게 충격이 없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들리는 그러니까 테스트 삼아서 많이 해 봤더니만 진짜 그 테스트는 과감하게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해 봤더니만은 진짜 약간 내 몸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팔을 들어 주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 효과가 분명히 어깨보다는 제가 보기 딱 2배 정도 센 것 같아요. 2배 정도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용을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른쪽 폐가 처지면 이 오른쪽 소장이나 간, 대장 이런 쪽을 지그시 눌러버리기 때문에 창자 속의 가스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끊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팽창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면 컨디션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팽창, 개실염 있죠. 배를 만져보면 땅땅한 거 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막 채기도 있고 막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경험 삼아 데이터 삼아 그냥 확인차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팔을 막 흔들고 왼팔 운동을 막 해보면 들리면 기분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다시 올라오면 아이고 폐가 처졌구나 처졌었구나 이 정도로 판별이 가능하지 오른쪽 폐가 처지는 동안 처져서 오른쪽 창자 쪽을 오른쪽 횡격막 간 창자 쪽을 누르는 걸 아무도 만약 제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 당연히 못 느낄 겁니다. 저도 못 느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컨디션이 나빠지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왼팔 운동과 오른팔 들어 올리는 거 이걸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내려앉아 있으면 이거 해도 금방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오른쪽 폐가 처지는 느낌이 그냥 비유를 들자면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우리 옛날 우리 연탄 그죠? 연탄을 떼면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오른쪽 폐가 처질 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냥 사... 여러분 지금 몸이 많이 망가져 있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오른쪽 폐 처져 있거든요. 처져 있는데 그걸 제가 막 너무 강조하기가 좀 싫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이에요. 느끼기에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로, 물론 왼손잡이도 저는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면 왼쪽 폐가 처져 있는 분도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100%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오른쪽 폐가 아니라 양쪽 폐가 다 처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폐가 처질 때는 아무도 몰라요. 소리 없는 뭐 이렇게
뭐 총성 없는 전쟁, 뭐 이런 얘기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뭐 소리 없는 뭐 죽음, 이런 표현. 하여튼 그런 표현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 몰라요. 폐가 처질 때. 여러분들 예전에 건강이 나빠지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나빠지고 났어야 아차! 이러면서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나빠지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폐가 처질 때는 제가 뭐 요즘도 폐가 처질 때가 종종 있지만 폐가 처질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오른쪽 어깨에 치는 거야. 지팡이도 잡고 있고. 그러면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는다, 8세트 운동을 한다, 어깨를 자꾸 쳐준다, 오른팔을 자꾸 위로 흔들어준다, 오른쪽 이마, 오른쪽 옆머리를 자꾸 눌러준다. 이 행위가 오른쪽 폐가 언제 처질지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꾸 해주면 폐가 처지는 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건데, 알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예방책이라도 자꾸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걸 이해 못하면 아마 하루 종일 어깨 한 번도 안 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루 종일 어깨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오른쪽 폐가 확 처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인지 왼쪽 폐인지는 뭐 양쪽 폐인지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른쪽 폐가 확 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이 이상한데 왜 오늘 또 막 컨디션이 왜 자꾸 떨어지지?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쳐졌을 때 툭툭 쳐주면 척척 올라와요. 근데 하루 정도 방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쓱 쳐지면 그거 끌어올리려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 왼종일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 폐에 처진 거 끌어올리는데 최소한 반나절, 길게는 하루 꼬박 걸려요. 24시간 꼬박 걸려요. 저는 다시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깨를 자꾸 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몸이 많이 망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100% 건강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죠? 저도 여전히 몸에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이제는 이제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 별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지. 제가 정상인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고 이런 거, 저 가만히 있으면 건강 나빠져 버려요. 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 폐 쳐져 버려요. 모래주머니 안 차고 있으면, 모래주머니 왼손에 뭐 지금 거의 한 200, 왼쪽 옆구리에 37, 왼쪽 다리에 37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거 없어버리면 서서히 몸이 나빠져 갑니다. 이거 누가 저보고 뭐, 오늘 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벗고 가세요. 이러면. 나 약속 그거 취소할지언정 이거 안 벗습니다. 그 무슨 약속인데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취소할지언정 저는 모래주머니 그냥 차고 있을 겁니다. 그냥 안 갈지언정.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행동이 나오죠. 지금 동영상은 지금 뭐 100개, 그냥 균형 잡기 100개를 넘어서서 지금 101개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어떤 약간 마무리 단계일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른쪽 폐 처지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른쪽 폐가 확 처져버리면 다리가 이상해져 버려요. 창자는 팽창이 생기기 시작하고, 흐름이 끊어지면 사람이 맹해져 버리고, 머리도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하고, 공황장애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신없어요. 그게 심해져 버리면. 이게 폐가 많이 쳐져버리면 창자를 완전히 잘라먹고 들어가요. 뭐 창자가 찢어진다는 게 아니고, 창자를 그냥 이렇게 동그란 창자가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윗부분이. 그럼 창자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창자가 운동이 없어요. 창자가 정장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몸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무서운 상황이에요. 건강적으로는 최악의 상황.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은 공황장애 속에 있을 때는 그건 거의 죽음과 동급이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는 내가 아니죠. 그 유체이탈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난데 손가락 하나를 내 마음대로 까딱을 못 해요. 그냥. 그런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그 대사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대사 기능이. 그래서 대사 증후군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동영상 2개 찍었습니다. 그죠? 좀 긴 동영상인데,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고, 잘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